여보, 치매 관찰일지 날짜 좀 봐봐. 3개월치 다 조작했어. 잘했어. 교수님도 매수했고, 이제 아버지 요양원만 보내면 끝이야. 30억, 드디어 우리 거네. 딸깍, 녹음 버튼이 눌렸어요. 박철수는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가짜 치매, 재밌네. 철수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나도 가짜로 하나 해볼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가짜 유럽 여행 보내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속 시원한 복수극입니다. 아버지를 가짜 치매로 조작해서 30억 빼앗으려던 아들 부부. 하지만 아버지가 2주 만에 완벽한 역습. 집 팔고 돈 정리하고 고소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박철수, 68세. 30년 전 작은 건설회사로 시작해서 이 집을 마련했어요. 강남에 30억짜리 단독주택. 3층 건물에 정원까지 있는 집이었죠.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민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최근 들어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죠. 아버지, 오늘 저녁 맛있죠? 며느리 지혜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래, 고생했어. 철수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 아버지,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응, 내가. 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전혀 안 그런데? 에이 어제도 약 드시는 거 잊으셨잖아요. 지혜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내가 약을 잊어? 철수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매일 아침 8시 정확히 약을 먹는다고 30년 습관이었거든요. 아니야, 난 안 잊었어. 아버지, 제가 챙겨드렸어요. 기억 안 나세요? 지혜가 조금 더 강하게 말했어요. 옆에서 아들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맞아요. 엄마가 챙겨드렸어요. 철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약을 먹었는데 왜 자꾸 안 먹었다고 하는 걸까? 그날 밤 철수는 달력을 꺼내봤어요. 매일 약 먹은 날짜에 체크 표시를 해왔거든요. 어제도 체크했는데 분명히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왜?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깜빡하는 건가? 아니에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멀쩡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지혜가 메모지를 내밀었어요. 뭔데? 어제 아버지가 적으신 메모예요. 메모지에는 휘갈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유 사기, 우유 사기, 우유 사기. 같은 말이 10번이나 반복돼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썼다고? 철수는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어제 아버지가 적으시는 거 봤어요. 아니야. 난 이런 거 안 써. 아버지. 지혜의 목소리가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철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기가 쓴 걸까? 아니면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매일 쓰는 일기였죠. 어제 일기에 일기를 읽어봤어요. 아침 8시 약 먹음, 산책 30분, 점심 김치찌개, 저녁 삼겹살.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난 멀쩡해. 철수는 확신했어요. 자신의 정신은 아주 또렷하다고. 그럼 왜 자꾸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새벽 2시. 철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걷는데 아들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교수님한테 얼마 드리면 돼요?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200만 원이면 된대. 진단서 하나 쓰는 거니까. 민준의 목소리. 생각보다 싸네. 그치? 가짜 치매 진단서 하나면 모든 게 해결돼. 철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짜 치매. 철수는 조용히 문틈으로 다가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관찰일지는 다 만들었어. 3개월치. 지혜가 노트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썼는데? 매일 헛소리하고 길 잃어버리고 사람 못 알아보고. 완벽하지? 와, 진짜 치매 환자 같은데? 둘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증인도 구했어. 우리 엄마랑 동생이 증언해 주기로 했어. 장모님도. 당연하지. 우리 엄마도 나중에 분배받잖아. 역시 우리 와이프. 민준이 지혜를 칭찬했어요. 철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런데 여보, 진짜 양심에 안 찔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양심? 그게 밥 먹여줘? 그래도 여보, 정신 차려. 이 집이 30억이야. 30억? 지금 아버지 명의로 두면 나중에 상속세만 10억 넘어간다고.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10억을 나라에 바치게? 미쳤어? 그건 그렇지만 치매 환자는 재산 관리 못해. 법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그럼 이 집은 우리가 쓰는 거고 아버지는 요양원 가시면 돼. 요양원 비용은 한 달 300만 원짜리로 보내면 돼. 싼 데도 많아.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럼 언제 병원 가? 이번 주말. 내가 예약 다 해뒀어. 철수는 조용히 주머니를 뒤졌어요. 다행히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내 병원 다닐 때 의사 설명 녹음하려고 샀던 거였죠. 딸깍.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통장도 정리해야 해. 지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통장이 몇 개야? 10개 정도? 은행마다 다 있어. 합치면 한 15억 될 거야. 15억? 민준이 놀라는 소리. 응. 집까지 합치면 45억이야. 와. 그리고 아버지 회사 주식도 있어. 10년 전에 팔았을 때 받은 돈으로 산 거. 지금 시세로 한 5억? 그럼 총 50억? 그치. 그래서 지금 안 하면 안 돼. 아버지 나이가 있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 철수는 눈물이 났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자기 아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회사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죠. 아들 대학 보낼 때 등록금 1,000만 원. 결혼할 때 집 마련해 주느라 3억. 며느리 시집 올 때 예단 5천만 원. 손주 태어났을 때 1,000만 원.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가짜 치매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처박고 재산 뺏기?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녹음기를 꼭 쥐었어요. 아직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눈치챌까봐 걱정이야. 민준의 목소리. 걱정 마. 이미 씨앗은 심어놨어. 씨앗? 약 깜빡했다고 계속 말하는 거. 메모지도 내가 만들어서 보여준 거야. 헐. 진짜? 응.
아버지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스스로 치매인가 의심하게. 지혜가 낄낄 웃었어요. 와, 대박. 우리 와이프 천재 아니야? 당연하지. 이런 거 다 계획이 있어야 해. 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게 다 계획이었어요. 자기를 의심하게 만든 것도, 혼란스럽게 만든 것도 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잠그고 녹음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가짜 치매 진단서 하나면 모든 게 해결돼. 30억짜리 집은 우리 거야. 요양원 한 달 300만 원짜리로 보내면 돼.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철수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해온 사람이에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죠. 좋아. 철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아침 맛있네. 고마워, 며느리. 에이, 아버지. 당연한 거죠.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도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2주. 2주면 충분해. 아버지, 이번 주말에 병원 한번 가시죠. 건강검진 받으시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원? 난 괜찮은데?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정기검진 받으셔야죠. 철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이번 주말에 가자. 네, 제가 예약할게요. 지혜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철수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가짜 진단서 받으려고 교수 매수한 병원이겠지?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요즘 머리가 좀 어떠세요? 지혜가 슬쩍 물었습니다. 응? 왜? 아니,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 그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철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지혜와 민준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철수는 산책 나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VIP 전담 직원이 반갑게 맞았어요. 철수는 30년 거래 고객이었거든요. 지점장님 계신가? 네, 모셔올게요. 잠시 후 지점장이 왔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십니다. 그래요.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둘은 VIP실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계좌를 정리하려고요. 네. 지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개 계좌 전부 해지하고 한 곳으로 모으고 싶어요. 그게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건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가족들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2주 안에 처리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철수는 안도했어요. 좋아요. 그럼 새 계좌는 제 명의로 만들되 가족들이 절대 모르게 해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은행을 나온 철수는 곧장 부동산으로 갔어요.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단골 부동산 중개인이 반겼습니다. 우리 집 팔려고요. 예. 중개인이 귀를 의심했어요. 30억짜리 그 집을요? 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가족들 모르게. 아, 네.
알겠습니다. 중개인은 오래 일한 사람이라 눈치가 빨랐어요. 가족 문제구나 싶었죠. 빨리 처리하고 싶으신 거죠? 네. 2주 안에 가능할까요? 중개인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0억짜리 집이면 금매로 내놓으면 가능합니다. 27억 정도로?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계약할 때 집주인이 직접 나오셔야 하는데 그건 괜찮아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철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매물 올리겠습니다. 철수의 다음 행선지는 법무법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담당 변호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철수 회사의 법률 자문을 10년간 맡아온 사람이었죠.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앉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철수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것 좀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짜 치매 진단서 하나면 모든 게 해결돼. 30억짜리 집은 우리 거야. 요양원 한 달 300만 원짜리로 보내면 돼.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제 아들과 며느리 목소리입니다. 철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를 가짜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에요. 변호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철수를 봤습니다. 사장님, 이건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죠. 문서 위조, 사기, 재산 침해 미수. 변호사는 빠르게 설명했어요. 형법상 여러 죄목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까요? 형량이. 증거가 확실하니까. 최소 3년, 최대 7년까지 가능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고소장 작성해 주세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상담을 마친 철수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여보, 세상을 떠난 아내가 생각났어요.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눈물이 또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눈물을 참았어요.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제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복수할 시간이었죠. 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확인했어요. 복수 체크리스트, 은행 계좌 정리 진행 중, 집 매각 진행 중, 고소장 준비 진행 중, 추가 증거 수집, 병원 교수 녹음, 모든 자료 검찰 제출, 2주. 딱 2주면 돼. 철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온 철수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다녀왔어요. 아버지, 산책 어떠셨어요? 지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좋았어. 날씨도 좋고. 저녁 준비할게요. 철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번 주말이 병원 가는 날이지? 그날이 핵심이었어요. 가짜 교수를 만나는 날, 그 대화를 녹음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녹음기를 점검했어요. 배터리도 새로 갈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병원 교수와의 대화.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며느리가 뇌물을 준 증거, 가짜 진단서를 받기로 한 증거, 완벽하게 녹음해야 해. 철수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테스트해 봤어요. 옷 밖으로 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좋아. 준비 끝.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드디어 주말. 아버지, 병원 가요. 민준이 차 키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자. 철수는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에는 지혜가 앉았죠. 아버지, 오늘 좋은 교수님이 진료하실 거예요. 그래, 고마워. 철수는 웃었어요.
하지만 주머니 속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습니다. 빨간 불이 조용히 깜빡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교수가 웃으며 맞았어요. 50대 중반의 신경과 교수였습니다. 앉으세요. 철수는 의자에 앉았고 뒤에 아들 부부가 섰어요. 오늘은 어떻게 오셨나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좀 받으려고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세요.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약도 못 드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 적었어요. 그렇군요. 환자분,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1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철수는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한성대학병원 신경과입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72, 65. 철수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김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인지 기능은 정상이신데요? 그때 지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수님,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환자분은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혜와 김 교수가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철수는 문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녹음기. 복도까지는 잘 안 들릴 거예요. 하지만 철수에겐 또 다른 준비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이었죠. 녹음 앱을 켜뒀어요. 잠시 후 지혜와 교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검사 결과 설명드릴게요. 김 교수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환자분께서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그때 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밖에서 며느리랑 무슨 얘기하셨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교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 그건 보호자 상담이었습니다. 무슨 상담이요? 철수는 끈질기게 물었어요. 지혜가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야. 난 듣고 싶어. 철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 교수는 당황했어요.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보호자와 상의한 겁니다. 그래요? 그럼 제 상태가 어떤데요? 경미한 인지저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검사는 다 맞았잖아요. 철수는 냉정하게 지적했어요. 김 교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상생활에서의 관찰이요? 무슨 관찰? 보호자분이 작성하신 관찰일지가 있습니다. 아, 그 일지요? 철수는 빙그레 웃었어요. 며느리가 쓴 거 말씀이시죠? 그거 진짜 저에 대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지혜와 민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난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교수님. 철수는 김 교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아시죠? 제가 정상이라는 거. 김 교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럼 왜 거짓 진단을 하시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혹시 돈 받으셨어요? 순간 진료실이 얼어붙었어요. 지혜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 아버지. 무슨 말씀을. 이 사람아. 민준도 당황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침착했습니다. 교수님, 의사 선생님이 돈 받고 거짓 진단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면허 취소죠? 형사처벌도 받고요. 김 교수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어요. 환자분, 오해이십니다. 오해요? 그럼 제가 치매 맞나요? 그건 답하세요. 제가 치매입니까? 김 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그럼 왜 진단서를 쓰려고 하신 거죠?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김 교수는 부인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는 모든 걸 녹음했거든요. 좋아요. 그럼 저 이제 가겠습니다. 철수는 일어섰어요. 아버지, 지혜가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검사 안 받으시고. 검사? 난 멀쩡한데 왜 받아? 철수는 지혜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며느리. 철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짜 치매 만들려는 계획 다 알아. 지혜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모든 대화 녹음했어. 교수님 매수한 것도 다 알고 있어. 아, 아버지. 민준이 다가왔지만 철수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오지 마. 너희 둘 다. 철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지혜와 민준이 당황해서 서 있었어요. 김 교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민준과 지혜. 둘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다 알았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녹음까지 했다잖아. 민준도 당황했어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모르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혜가 말했어요. 여보, 그냥 유럽 여행 가자. 응? 이 상황에? 지금 아버지가 우리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일단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지만 2주만 있다 오면 아버지 마음도 풀리실 거야. 나이 드시면 다 잊으시잖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나을 것 같네. 내일 당장 떠나자. 비행기표 이미 있잖아. 알았어. 복도 건너편. 철수는 창문으로 아들 방을 보고 있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망가려는구나. 철수는 예상했어요. 자기들이 유럽 여행을 갈 거라고. 좋아. 그게 더 편하지. 철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내일부터 집 계약 진행하세요. 빨리 처리 부탁합니다. 은행 지점장에게 모든 계좌 정리 내일까지 완료해 주세요. 변호사에게 고소장 제출 준비하세요. 모레 검찰에 접수합니다. 다음 날 새벽 인천공항 여권이랑 티켓 확인하겠습니다. 지혜와 민주는 체크인을 했어요. 2주 동안 파리, 런던, 로마 도시 투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혜는 신이 났어요. 드디어 유럽이야. 민준도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 2주 후에 돌아오면 아버지도 괜찮아지실 거야. 당연하지. 나이 드신 분들은 금방 잊으시잖아. 둘은 면세점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 자, 건배. 지혜가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민준도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2주 후면 30억짜리 집이 우리 거야. 물론이지. 그들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몰랐죠. 지금 이 순간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민준 부부가 비행기에 오른 바로 그 시각. 계약서 여기 서명해 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네. 철수는 침착하게 서명했습니다. 매수인은 40대 부부였어요. 집이 정말 좋네요. 27억이면 완전 싼 거죠? 네, 시세보다 3억 싼 겁니다. 급하게 파시는 이유가 있나요? 매수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계약이 완료됐어요. 오후, 철수는 은행에 있었어요. 사장님, 모든 계좌 정리 완료됐습니다. 지점장이 새 통장을 건넸습니다. 총 15억 3천만 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철수는 새 통장을 받았어요. 가족들이 절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수 금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는 통장을 금고에 넣었어요. 다음 날, 검찰청, 고소장 접수하시겠습니까? 네. 철수는 고소장을 내밀었어요. 고소장, 피고소인, 박민준 42세 아들, 한지혜 38세 며느리, 김호 52세 한성대학병원 신경과 교수, 혐의, 사문서 위조 가짜 치매 관찰일지, 사기 미수 재산 편취 시도, 뇌물 공여 병원 교수 매수, 명예훼손, 증거, 대화 녹음 파일 3건, 가짜 관찰일지 원본, 병원 진료 녹음, 금전거래 내역. 증거가 확실하시네요. 검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수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오후 한성대학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김호 교수님 계십니까? 네, 무슨 일이신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김 교수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습니다. 동행하시죠. 김 교수는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어요. 김 교수가 뇌물 받았대요? 가짜 진단서 써줬다던데? 헐, 대박. 병원 측은 즉시 김 교수를 정직 처분했습니다. 같은 시각 파리. 여보, 에펠탑이야. 지혜는 신이 나서 사진을 찍었어요. 와, 진짜 멋지다. 민준도 웃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루브르 박물관 가자. 좋아. 그리고 쇼핑도. 둘은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서울에서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일주일 후 강남의 30억짜리 집. 이삿짐 트럭이 들어왔어요. 조심히 나르세요. 새 주인 가족이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집 앞에서 마지막으로 집을 봤어요. 30년. 여기서 살았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잘 가, 우리 집. 철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났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철수의 새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강남이 아니라 변두리. 하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철수는 가방을 풀었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 한 장. 아내와 찍은 사진이었죠. 여보, 잘 지켜봐줘. 철수는 사진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평화로웠습니다. 2주 후, 인천공항 입국장. 아, 피곤해. 지혜가 하품을 했어요. 그래도 재밌었잖아. 민준이 웃었습니다. 캐리어는 명품으로 가득했어요. 집 가서 쉬자. 응. 아버지 어떻게 계실까? 괜찮아지셨겠지. 2주나 지났는데 둘은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구 5호동으로 가주세요. 네. 택시가 출발했어요. 40분 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대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누구야? 지혜도 놀랐어요. 모르겠는데. 민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어요. 네.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이 물었어요. 저희가 누군데요? 여긴 저희 집인데. 네. 무슨 소리예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아니, 우리가 2주 전에 샀어요. 27억 주고. 민준과 지혜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통해서 정식으로 계약했는데요. 등기도 다 넘어왔고. 그럴 리가. 우리 아버지는요? 아버지,
아, 원래 주인분? 이사 가셨던데요. 쾅! 지혜의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 돼, 안 돼. 지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켰어요. 박철수님 계좌, 잔액 조회 불가 계좌 해지됨. 계좌가 없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개 통장 모두 해지 상태. 15억이 사라진 거예요. 여보, 우리 어떡해.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띠리링.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민준 씨입니까?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세요. 사기 미수, 문서 위조,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고소인은 박철수 씨입니다. 내일 나오시죠. 뚝. 전화가 끊겼어요. 민주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고소당했어. 다음 날 오전 검찰청. 녹음 파일 들어보시겠습니까? 검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가짜 치매 진단서 하나면 모든 게 해결돼. 30억짜리 집은 우리 거야. 교수님한테 200만 원 주면 돼. 민준과 지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둘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이거 본인들 목소리 맞습니까? 네. 박철수 씨를 가짜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 거 맞습니까? 네. 지혜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검사는 냉정했습니다. 한지혜 씨, 김호우 교수에게 200만 원을 준 게 맞습니까? 네. 증거가 확실하니 기소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민준의 회사. 박상무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에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어요. 아버지를 가짜 치매로 만들려 했다니 우리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표 내세요. 네. 민주는 사표를 썼습니다. 20년 다닌 회사, 임원 자리,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일주일 후, 민준과 지혜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었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지혜가 멍하니 말했어요. 꿈이라면 좋겠다. 민준도 망연자실했습니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30억짜리 집에 살았어요. 15억 통장이 있었죠. 좋은 직장, 명품 옷, 고급 차, 모든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지혜가 울먹였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북의 작은 카페, 철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검사 1심 판결 나왔습니다. 박민준 징역 3년, 한지혜 징역 2년 6개월, 김호우 교수 징역 2년에 의사 면허 정지 2년입니다. 철수는 조용히 문자를 읽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원한 건가? 아들이 감옥에 갑니다. 며느리도 감옥에 가죠. 철수는 씁쓸했어요. 오후 공원. 철수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비둘기들이 다가왔습니다. 빵을 뿌려줬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잠시 후회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철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가짜 치매로 만들려 한 건 그들이었어요. 30억을 빼앗으려 한 것도, 요양원에 처박으려 한 것도 모두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지킨 거야. 내 존엄을. 철수는 일어섰어요. 한 달 후, 철수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철수 씨, 오늘도 오셨네요. 그럼요. 할 일이 있어야죠.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했습니다. 차를 나눠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철수 씨는 참 좋은 분이에요. 에이, 별 말씀을요. 철수는 웃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몰랐어요. 30억짜리 집도, 아들이 감옥에 간 것도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았어요. 저녁, 철수는 일기를 썼어요. 2025년 1월 15일. 오늘도 복지관에 다녀왔다. 김할머니께서 차 맛있다고 하셨다. 기분이 좋았다. 아들 생각이 난다. 감옥에서 어떻게 지낼까? 미안하다기보다는 안타깝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내 존엄을 지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일은 도서관에 가봐야겠다. 새로운 책을 읽고 싶다. 철수는 일기를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여보,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6개월 후, 교도소, 민주는 면회실에 앉아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유리 너머로 누군가 앉았습니다. 철수였어요.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던 게 평생 후회될 것 같아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아들을 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민준아. 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 스스로를 용서해야 해. 네. 내가 한 일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다시 살아가야 해. 그게 진짜 용서를 받는 거야. 민주는 울었어요. 네. 네. 철수는 일어섰습니다. 건강해라. 아버지. 하지만 철수는 돌아섰어요.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바다에 왔어요. 동해 바다. 혼자서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갔다 했어요. 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짠 바다 냄새, 시원한 바람. 이제 진짜 새로 시작이야. 철수는 미소 지었어요. 68세, 늦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여보, 나 이제 내 인생 살게. 하늘을 봤습니다.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그래, 당신 인생 사는 거야. 철수는 걸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여러분,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 부부.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완벽한 복수를 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부당한 일을 참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